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여러분, 요즘 베트남 거리 나가보면요, 여기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면요, 떡볶이, 삼각김밥 쫙 깔려 있고요. 집 화장대에도 한국 기초 화장품, 거리에서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패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한국 문화는 K푸드에서 그 위상이 더 드러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만 베트남에서 한국 약과의 주문량이 230% 넘게 폭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한국 음식이 어쩌다 한번 먹는 외국 음식이 아니라 베트남 분들의 일상 속에서 완전히 들어왔고요. 심지어는 추억의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최대 명절인 때,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과자와 그 라면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초코파이와 불닭볶음면 이 두 제품을 통해서 베트남을 사로잡은 K푸드의 진짜 저력, 이게 진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베트남 최대 명절이 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이랑은 다르게 딱 3일 쉬는 게 아니고요. 때 앞뒤로 해가지고 약 2주 정도 쉽니다. 한국보다 공휴일 자체는 적은데 한 번에 길게 쉬는 게 베트남의 약간 그 문화적 특성이에요. 이렇게 떼을 이제 보내다 보면 베트남 가정에서는 항상 그 제단이나 사찰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초코파이 올리는 모습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혹은 뭐 커스타드나 한국 과자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과자 상자를 화려하게 쌓는 게 탑반이라고 해가지고 조상님께 바치고 그 한 해의 재물운과 복을 기원하는 그런 문화예요. 또 이 초코파이의 색이 빨간색이잖아요. 베트남에서는 행운과 복을 부르는 색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기막히게 떨어진 결과죠. 그래서 이 초코파이가 베트남 국민 과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초코파이는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는데요. 이 결정적인 다른 과자들과의 차별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감정의 번역이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리온이 이 초코파이 상자에 한국의 정 대신에 베트남어로 같은 의미를 가진 띵이라는 단어를 새겼습니다. 이 한 글자가요,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고 떼의 이제 핵심인 가족을 챙기고 이웃의 안부를 묻는 이런 걸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정 광고로 많이 마케팅을 했는데 베트남에서는 이 띵으로 마음을 전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현지화를 굉장히 잘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짝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트 가보면 초코파이라고 써있긴 한데 로고도 미묘하게 다르고 색도 좀 다르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태국이나 이 베트남이나 뭐 중국 같은 데서 과자들이 들어오는데요. 포장색까지 일부러 빨갛게 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게 보이게끔 했어요. 오리온이 그래갖고 베트남 내 이 IP 조사기관인 VIP RI를 통해서 상표권 침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고요. 실제로 승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 초코파이가 전통 쪽을 노렸다면 현대적인 이 MG를 노린 시장 불닭볶음면입니다. 2024년, 2025년 거치면서 베트남 내 한국 라면 수입액은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특히 불닭 시리즈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프리미엄 라인업인데도 없어서 못 파는 수준입니다. 또 식당 같은 곳을 가도 불닭이라는 메뉴가 따로 생길 정도로 베트남 내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베트남 오시면 알겠지만 일반 하오하오 라면이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렴해요. 만동, 15,000동 정도면 살 수 있는데 한국 불닭은 4만동, 최소 4만동이고 한 5, 6만동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밖에서 쌀국수를 하나 먹을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런데도 MZ세대는 기꺼이 돈을 내죠. 불닭이 이제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뭐 SNS 인증하고 친구들이랑 이런 거를 먹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경험이 됐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 굉장히 어린 나라예요. 평균 연령이 아직까지도 33.4세, 34세 뭐 이 정도 되는 젊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SNS에 훨씬 익숙해졌고 예전보다는 뭐 가격도 중요하지만 경험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 되었어요.
특히 베트남에서 불닭이 먹히는 이유가 베트남이 원래 매운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쌀국수나 그냥 기본 찬들 먹어보면 별로 안 매운데 라고 반론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추도 많이 먹고 매운 소스도 좋아합니다. 쌀국수에도 이렇게 고추 노란색 있죠. 쥐똥고추라고 하는 것도 넣고 스리라차라고 해가지고 베트남 원래 핫소스가 굉장히 매운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많이 넣어서 드시는 거 보면 먹는 것 자체에 매운 걸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뭐 당연히 미디어 영향 굉장히 큽니다.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쇼츠에 불닭 먹는 거, 그리고 뭐 까르보나라 불닭, 치즈 불닭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 많잖아요. 이런 거 먹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경험적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죠. 이런 해외 성과가 주가에도 나타났었는데요. 삼양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가장 핫했던 주식이었죠. 올해는 많이 안 좋습니다만 작년에는 50만 원짜리 주식이 150만 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농담으로 반도체가 아니라 불닭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오리온도 저점 대비 약 한 1.5배 오르면서요. 최근에 또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네요. 코스피 자체가 원래 괜찮긴 한데 요즘에 오리온도 같이 뛰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소식이라고 하면 그 오리온이나 뭐 삼양 같은 이 한국 식품 회사의 음식을 먹던 게 베트남 20, 30대의 어린 시절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15년 전부터 한국 과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불닭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계속 기억의 음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최근에 한식당을 가면 베트남 분들,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처음 7, 8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베트남 분들은 항상 한식당에 한국 분들이랑 같이 왔어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좀 익숙치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많이 바뀌었죠. 여기도 소비 문화가 워낙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예전보다 경제적 성장도 했고 문화적으로도 익숙한 음식이 된 거예요. 한국 음식이. 그러다 보니까 한식당을 많이 찾으시는데 한국 과자나 라면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초코파이는 이제 그냥 명절에 무조건 사야 되는 과자, 조상님들한테 제사 드릴 때 올려야 되는 과자가 되는 거고요. 불닭도 지금은 뭐 도전, 챌린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릴 때 먹었던 그 라면 땡긴다. 우리가 어릴 때 뭐 신라면 먹었으면 신라면 땡긴다. 비빔면이 땡긴다 하는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이제는 그 스테디셀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더 지나면 베트남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기들한테 이거 엄마가 어릴 때 먹었던 거야. 이거 아빠가 학생 때 먹던 라면이야. 이런 게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고 정말 K-컬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2012년에 처음 외국을 나갔고 거의 외국 거주가 이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서는 대부분은 이제 외국에서 산 것 같은데 예전과는 그 모양새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싸이가 이제 막 뜨는 시기여가지고 강남스타일 엄청 막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문화나 음식을 좋아한다면 좀 괴짜 취급을 많이 했죠. 특히 그쪽은 이제 서양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이냐고 먼저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만 계시면 조금 모를 수도 있고 너무 국뽕이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해외 사는 저 같은 뭐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문화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내 초코파이 불닭볶음면 이게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진짜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팔리는 음식이 되었고요. 뭐 일식, 일본 뭐 과자처럼 하나의 이제 아예 카테고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